현재 대만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돈으로 48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착륙하면 대만 전체를 지옥도로 만들어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방 예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만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1조 대만 달러를 넘었는데요. 대만 행정원은 2027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리는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일에 공개할 예산안 규모는 1조 1000억 대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만은 2030년까지 GDP의 5%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라이칭터 총통은 대만군 현대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라이칭터 총통이 말하기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전사회 방위 탄력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방 예산이 GDP의 3% 이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 대만의 자위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대만군이 훈련도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 전역에서는 한강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한강훈련의 경우에는 사전 각본 없이 24시간 연속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14일까지 열흘 동안 훈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중국군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가장해서 침공 준비를 마친 뒤 대만 해협을 건너기 시작한 상황을 가정했다고 하는데요. 당장 라이칭터 총통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중국군이 라이칭터 총통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라이칭터 총통이 직접 대피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총통실에서는 이번 국방전투 지휘 및 정부 기능 지속훈련은 정부의 지휘체계, 부처 간 협력 및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해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이 대만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만도 이에 대응해서 대피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각종 교량과 항구도 직접 차단하면서 훈련을 더 실속 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거기다가 지방정부들도 훈련에 대거 참여했는데 도시 회복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대피와 부상자 후송, 지하병원 운용 등을 직접 하기도 했고요. 또 중부와 북부의 14개 시, 현에서는 데이터 속도를 30분간 의도적으로 낮춰서 통신 장애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은 현재 지옥도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군이 상륙한 상황에서 타이안 섬 전체를 지옥도로 만들어버린다는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월 1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군이 비행, 해상 드론 21만 대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21만 대의 10%만 실제 타격 임무에 투입돼도 2만 1000대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전운을 배워서 이걸 그대로 대만군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군이 상륙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무자비하게 보내서 상륙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이를 위해 최근에 연안 전투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했는데, 이 또한 드론을 적극 활용해 상륙 자체를 거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대비해야 하는 것은 중국군의 상륙작전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대규모 병력을 대만에 투입하지 않고 해상과 항공 교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고립시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각종 물자의 공급이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의 항로와 항공로를 통제하거나 주요 항구의 운항을 방해한다면 대만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와 산업시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공급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만은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면 전력 생산에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해지면 공장 가동과 통신, 금융, 교통, 병원 같은 국가 핵심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항만 기능까지 제한된다면 기업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출입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봉쇄를 시도한다면 군사시설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경제와 물류를 압박하면서 대만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으로서는 중국군이 상륙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는 공급망이 끊기는 상황까지 대비하려는 모습이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연료와 탄약, 식량, 의료 물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만이 최근 민간 인프라와 국가 기능을 함께 점검하는 이유 역시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이렇게까지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역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주기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탄 사격까지 진행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군의 활동은 과거처럼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대만 주변에서 상시로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만으로서는 중국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만 주변 공역에서 중국군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중국군 헬기와 무인기가 처음으로 대만의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군이 중국군 항공기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만
대만으로서는 평시에도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만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군비 확대가 아니라 실제 안보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압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는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만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고 군사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려도 있습니다. 바로 대만 내부의 정치적 갈등입니다. 현재 국방비 확대를 추진하는 집권 민진당과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당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태도지만 국민당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국방비 지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대만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대규모 특별 예산을 편성하려 하자 국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예산 낭비와 부패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거액의 국방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할 경우 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입니다. 국민당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와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국방비를 늘리면 중국을 자극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대만 의회에서는 애초 1조 2,500억 대만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국방 특별 예산이 약 7,800억 대만 달러 수준으로 삭감됐습니다. 야권이 국방 관련 예산의 규모와 집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야권의 갈등도 더 커졌습니다. 국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국방비를 확대하면서 대만의 긴장을 더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지나친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견해 차이가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의 정치 구조상 민진당이 국방 예산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방비 확대안을 제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입법원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야권이 의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당이 추진하는 국방정책도 의회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만에서는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신속한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당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의회의 철저한 검증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라는 큰 방향을 놓고도 양측의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른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만의 국방 예산이 실제 어느 규모로 확정될지는 의회 논의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